네, 3주차 2강입니다. 3주차 2강에서는 1강에 이어서 구성주의 와 관련된 유아과학교육 계속해서 살펴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성주의 이제 과학 활동에서 교사의 지원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성주의와 유아과학교육입니다. 자, 아래에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자, 첫 번째 그 구성주의 이제 입장에서 물리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저희가 얘기한 것들이 아니라 1997년, 2000년도에 쭉 구성주의 이제 이론을 연구하셨던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특히나 켈리와 브리테인이라는 학자는 구성주의 유아과학 교육을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물리, 화학,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과, 생태학 이런 이제 영역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구성주의 물리인데요. 자, 여러분들 물리하면 뭡니까? 물체의 움직임이 보이는 이런 과학이죠. 그래서 아래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사로를 준비를 해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 중에 바퀴의 움직임을 유아들이 흥미있게 관찰하는 환경 세팅을 해준 다음에 유아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이런 과학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구성주의 물리 활동이고요. 아이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물체의 움직임, 그쵸? 바퀴 달린 그 물건의, 그쵸? 위치, 속도, 뭐 이런 것들을 습득하는 활동입니다. 자, 방금 보셨던 이러한 구성주의 물리 같은 경우는 자, 유아가 사물에 어떠한 행위를 가할 때 자, 위에서 떨어뜨린다든지 또는 속도를 가게 민다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사물의 행위를 가할 때 그 결과를 최대한 잘 관찰할 수 있게 하려면 다음 요건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유아가 움직임을 직접 시도해보고 행위에 변화를 주는 것이 가능한 활동이 바로 구성주의 물리이다. 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물체의 움직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없었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유아가 뭔가 행위의 변화를 주는 것이 직접적으로 관찰 가능한 활동. 그래서 이런 행위의 변화를 주는 것들이 쉽게 유아가 할 수 있는 이런 활동이어야 되고 움직임을 직접 시도해 보는 이런 액티비티가 가능한 것을 우리는 구성주의 물리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요건은요. 사물에서 생기는 반응이 직접적으로 눈으로 관찰 가능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기다렸다가 유아들은 그 전날에 있었던 일과 현재 일어나고 미래에 해당되는 거 표상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되지 않죠. 여러분들과 많이 상당히 다른 인지 발달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성주의 물리에서 특히 유아를 대상으로 실험을 한다면 사물에서 20분이다 30분이다 또는 즉각적인 1분, 2분 내에 일어난다. 또는 10초 안에 그 반응이 즉각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관찰 가능한 반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요건은요. 일어나는 반응이 즉각적이어야 한다는 거. 자, 풍선을 눌렸는데 바로바로 공기 압력에 따라서 들어갔다가 풍선에 그 입구를 손을 놨는데 그 공기가 빠져나오면서 바로바로 풍선이 방향으로 날아간다라든지 해서 다양한 자신의 행위가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이 세 가지 요건을 가진 다양한 구성주의 물리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유형별로 구성주의 물리를 좀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 유아가 사물의 행위를 가해서 사물의 움직임을 유발하게 하는 활동입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요. 유아가 사물에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활동으로 자, 움직임의 방향성이 좀 더 부과되는 거. 그쵸? 네. 첫 번째는 단순히 그냥 움직임을 유발하는데 두 번째 유형 때는요. 그 유발하게 하는 움직임의 방향성이 왼쪽 아니면 뒤, 아래 이렇게 이런 방향성이 부과되는 유형. 좀 더 복잡해지죠. 자, 세 번째 유형은요. 좀 더 복잡해지는데 사물의 움직임과 유아가 시도한 행위 간의 관련성에 초점이 되기 때문에 사물의 움직임을 표상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내가 요만큼 당겼을 때 화살이 얼마만큼 날아갈까? 더 세게 더 뒤로 해서 당겼을 때 어떻게 일어날까? 이렇게 해서 내 행위의 움직임, 그쵸? 사물의 움직임과 유아가 뭔가 액티비티를 가하는 이 행위 간의 관련성이 초점이 되기 때문에 사물의 움직임이 어디에 떨어졌니, 얼마만큼 날아갔니에 대해서 그 지점을 탁탁 찍어서
네, 전자의 행위와 후자의 행위를 비교 분석 가능한 바로 이 움직임의 표상에 초점을 두는 것이 됩니다. 처음부터 이 세 번째 유형이 가능할까요? 아니죠. 첫 번째 유형으로 하다가 두 번째 어느 방향으로 가니 알아보다가 세 번째 네, 드디어 좀 심도 깊은 구성주의 물리 그래서 네, 사물의 움직임까지 표상하는 것에 두는 활동으로 심화 발전시키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네, 분류는 구성주의 화학입니다. 여러분들 화학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쵸? 네, 물질의 변화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네, 흔히 할 수 있는데 자, 구성주의 화학 활동에는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두 유형은 모두 변화 또는 변형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유형은 부속물이라든지 뭔가 구조의 이런 재배열, 재구성과 그다음에 뭔가 물질 이런 것들에 대한 본질과 농도의 변화, 혼합 등을 얘기합니다. 아래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지금 유화가 뭐 하는 활동이죠? 그쵸? 다양한 이런 물감과 뭐 이런 화학적인 반응을 해서 그쵸? 이제 우유와 죄송합니다. 오타났네요. 우유와 물감을 혼합해서 상태의 변화를 알아보는 거. 자, 그다음에 지금 뭔가 콩콩콩콩 찍고 있습니다. 그쵸? 네. 원래 각설탕에서 이렇게 해서 네, 가루 설탕으로 만드는 거. 물질의 본질이 변화하는 네, 뭔가 특성이 변화하는 구성주의 화학 활동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은 뭐죠? 네. 그쵸? 지점토. 그래서 지점토의 상태를 변화시켜 시간이 지나면은 말랑말랑한 지점토가 또 굳게 되죠. 이렇게 상태를 변화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이 바로 구성주의 네, 맥락에서의 생물학과 생태학입니다. 자, 요 지금 활동 같은 경우는요. 구성주의 생물학과 생태학의 내용은 도구와 자연 채집의 기술을 조금 이용해서 자연 세계가 지니고 있는 아름답고 흥미로운 자연의 이 변화무쌍한 특징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능력을 도모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자연 세계의 한 측면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의 변화가 있는 나라로서 똑같이 네, 뭐 어린이집에 근처에 그 다양한 식물, 동물들을 관찰하러 나갔는데 또는 앞산, 동산을 갔는데 네, 매일매일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런 자연의 변화를 충분히 아이들이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환경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 그림과 같이 관찰을 통해서 자연세계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우리는 구성주의 생물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 왼쪽은 지금 그쵸? 네. 땅 속에 있는 개미를 네, 이렇게 돋보기를 가지고 관찰하는 모습들. 그다음에 바깥놀이를 갔다가 네, 채취해온 다양한 식물들을 냄새를 맡아보고 뭐 이렇게 식물들의 줄기 이런 것들 탐색하는 활동들. 네, 이거는 뭐죠? 네, 그림자 관찰하는 거.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다양한 활동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구성주의 과학 교수 방법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고자 하는데 보시면 자, 선생님들이 이제 활동을 계획할 때는 유아가 이미 알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 개념, 경험을 미리 선행경험을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성주의 과학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 개념 또는 그들의 이전 경험이 어떤 경험인지에 따라서 활동의 계획이 달라지겠죠. 유아가 기존에 갖고 있던 경험, 그 다음에 네, 이미 가지고 있는 기존 지식, 개념에 새로운 도전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아이들이 도전적이고 흥미를 유발하는 활동을 계획할 수 있겠죠. 유아가 직접적인 실험이나 직접적인 관찰을 할 수 있는 탐구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아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대상에 적극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셔야 됩니다. 얘들아 선생님 하는 거 봐 기다려가 아닌 유아들이 적극적으로 네, 개별 유아가 직접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야 되고요. 어떨 때에는 이제 개개인이 활동할 수 있는 이제 그 다양한 실험 재료 도구들을 좀 더 많이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겠죠. 유아의 다양한 이런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험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지식 구성을 유아들 스스로 해나가기 때문에 자기네가 원할 때마다 찾아서 볼 수 있는 네, 책
또는 전문가의 조언, 다양한 정보원들, 태블릿 PC 안에서 네, 검색을 해서 다양한 자료를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유아가 과학활동에 참여하면서 제시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선생님은 적극적으로 그렇게도 해볼 수 있겠네. 같이 한번 해볼까? 또 어떻게 될까?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지지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교사가 말하거나 책을 찾아보기 전에 유아에게 어떻게 하면 될까? 아이디어를 먼저 물어보는 거. 유아의 생각을 기초해서 심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아이디어를 먼저 물어보고 네, 활동을 전개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유아가 좀 더 정교한 아이디어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개방적인 질문을 활용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정답을 알려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될까? 그쵸? 그 다음 방법은 뭐니? 그 다음에 다른 친구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 다음에 네,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해서 좀 더 유아로 하여금 그쵸? 다양한 사고, 확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이런 발문들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 유아가 현재 관찰할 수 있는 그 결과의 원인을 스스로 추론해 볼 수 있는 활동을 좀 제공을 해라. 그런 기회를 통해서 좀 다양한 사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험이나 이런 관찰의 결과를 유아 스스로가 선생님이 마무리 정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해서 자, 왜냐하면 지식 구성은 유아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활동을 통해서 어떤 개념이 생겼니? 어떤 것들을 알게 되었니? 해서 유아가 스스로 새로운 개념을 확정시킬 수 있게끔 이런 과정을 반복한다면은 당연히 유아의 반성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개별 아동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친구들과 또래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왜? 그 또래 간에 배울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협동학습의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협동학습의 기회를 주어서 유아들 간의 다양한 의사소통, 그쵸,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친구들의 아이디어를 또한 공유, 교류하는 것들을 통해서 네, 구성주의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유아 과학 교육 교수 방법은요. 네, 교육 방법. 자, 특정한 과학적인 어떠한 개념이나 지식을 교사가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아니죠. 이런 비구성주의 맥락이보다는 자, 과학적인 탐구 능력, 스스로 호기심을 가진다든지 개방성을 가진다든지 적극성, 그다음에 이러한 다양한 탐구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구성하셔야 됩니다. 자, 대표적인 이런 과학적인 탐구 능력, 탐구 태도, 맥락에서 이 탐구 능력을 구체적인 기술을 보시면 자, 적극적으로 관찰하기, 그다음 분류해 보기, 측정을 해 보기, 예측해 보기, 의사소통하기 등이 있습니다. 자, 아래 그 사진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열심히 지금 다양한 이 수국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수국을 관찰할 때 눈으로만 관찰하나요? 오감각을 활용해서 관찰할 수 있도록 냄새도 맡고 만져봤을 때 꽃잎의 느낌, 그 다음에 촉감 이런 것들도 관찰할 수 있게끔. 자, 다양한 네, 꽃잎을 분류합니다. 같은 색깔끼리 모은다. 또는 같은 모양끼리, 뭐 같은 향기끼리 모은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측정하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예측하기, 이걸 넣으면 어떻게 될까? 예측을 해보고 실험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만들었니? 해서 친구들끼리 의사소통하는 과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성주의 과학교육의 구성 및 원리를 보시면 첫 번째 참여 방법은요. 자, 능동적으로 관찰해보고 만들어보고 스스로 변경해보고 하는 놀이예요. 자, 위에 보시면 뭡니까? 네, 다양한 색깔들을 스스로 자기 한번 섞어보고 만들어지는 과정을 네, 한번 네,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변경시켜보고 이렇게 좀 다양한 활동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유아의 흥미와 활동의 특성에 따라서 정형화된 이런 집단 방법이 아니라 개별 활동을 할 때도 있고 소집단 활동을 할 때도 있고 대집단 활동으로 진행되어야지만 더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런 활동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는요. 활동이나 활동의 특성 또는 유아의 흥미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라라는 거예요. 자, 아래 활동 같은 경우는 혼자 지금 뭡니까? 네.
모래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진흙을 가지고 친구들끼리 또래 상호작용을 통한 소집단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게 확장돼서 대집단 활동으로 뭡니까? 네, 해서 알게 된 것들을 선생님과 얘기 나누는 시간. 자, 그 다음에 구성비 원리에서 자료의 활용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러한 구성주의 과학교육은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하셔야 되죠. 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선정된 실물 중심의 자료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이나 그림보다는 실물입니다. 여기 한번 같이 가볼게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만지고 실험할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구체적인 재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드라이아이스를 실제로 그 드라이아이스나 이게 얼음이네요. 얼음을 실제로 드라이기를 가지고 녹여보는 활동들 해서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고 탐색하고 조작할 수 있는 다양한 실물 자료들을 활용한 활동들이 구성주의 과학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거와 반대되는 게 뭐예요? 별자리. 실제로 우리가 만지고 관찰할 수 없는 거. 그림이나 책이나 사진이나 또는 동영상을 대신하는 이런 활동들은 구성주의 과학에서는 비교적 적합하지 않은 활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활동의 계획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구성주의 과학 활동은 과정 중심이죠. 그쵸? 그 다음 유아 주도적인 활동으로 전개되기 위한 거기 때문에 활동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유아들과 함께 의논해서 활동을 계획합니다. 선생님이 정해져 있는 계획대로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계획도 유아들과 함께 하고요. 활동의 진행은 당연히 유아들의 활동 자료를 선택하고 진행을 하시고요. 또래와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해가면서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이러한 과정에서 조사를 위한 계획 세우기 또는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기, 교실에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것 또한 모두 다 유아에게 주도권을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활동 이후의 토의는요? 네, 토의하기 과정에서는 활동의 과정 중에 나타난 유아들이 여러 가지 활동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요. 주로 방법은 토의, 발표, 평가가 이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또한 활동 과정 중에 유아들의 경험 정도를 파악해서 이후의 활동에 다음번 활동에 연결해서 반영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평가는요. 아까 질적 평가라고 했죠. 그래서 과학교육의 평가를 위해서는 유아 개개인을 형식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양적 평가보다는 유아들이 과학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알게 됐고 어떤 것들을 느꼈고 어느 정도까지 태도가 형성됐고 이런 것들을 관찰합니다. 그 다음에 과학활동하는 과정평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활동이 끝난 후에 자연스럽게 평가를 하는 방법들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구성주의 유아과학교육에서 그러면 교사의 지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챕터이겠죠. 자, 그래서 그 과학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유아들과의 상호작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유아의 과학적인 사고 수준이 1단계에서 2단계 이렇게 심화 확장, 다음 수준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아를 도울 수 있는 반면 예를 들자면 선생님이 너무 지나치게 개입을 한다. 너무나 선생님 주도적이다 한다면 오히려 이것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상황 판단을 잘 하셔서 개입을 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교사는 유아들의 이런 과학적인 사고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유아가 인지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것들을 잘 관찰해서 파악하셔야 되고요. 더 높은 지적 수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학습을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건가요? 선생님이 지금 활동을 하는데 이 유아가 과일을 지금 이거 즙을 짜는 기계를 가지고 하는데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은 될까?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떤 그 부분을 잡고 하면 될까? 이렇게 좀 도와줍니다. 그랬더니 유아가 스스로 해결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친구들에게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설명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교사가 제시를 하거나 관찰하거나 촉진해서 유아의 주도적인 활동을 이끌어 나가는 방향으로 교사가 지원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요런 것도 지금 네, 유아가 발견해낸 사실을 선생님한테 막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해결했니?" 하고 그다음 건 어떻게 하면 될까?" 해서 선생님이 피드백을 주시는 장면이죠. 자, 한마디로 말해서 네, 구성주의 교사의 역할을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총 6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제시자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구성주의 과학에서는요. 뭔가 네, 주재료가 되는 활동거리나 환경들을 제시를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문제를 조금 제안한다든지 제시의 역할은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같이 함께 관찰을 잘할 수 있도록 네, 유도를 하셔야 되고요. 교사 또한 같이 이 과학 활동, 과학 놀이에 몰입해서 나는 이런 걸 발견했는데 함께 연구하는, 실험하는 대상처럼 관찰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의 활동이 약간 그 단계에서 머무를 때 그다음 어떻게 될까? 이 깻잎을 뒤집었더니 모양이 앞에와 어떻게 다르지? 활동을 조금 심화시킬 수 있도록 촉진하시는 역할. 근데 어떤 유아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면 너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니?" 지지하고 촉진하는 역할. 그다음에 더 다른 환경을 마련해 주고 싶다. 또는 아이들의 그 구성주의 활동을 촉진하고 싶다 했었을 때 환경 구성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세팅을 하는 역할도 교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교사 또한 활동에 직접 참여를 해서 같이 한번 밀가루 반동을 해 보고 자, 이 동시에 선생님은 여기 위에서 이렇게 공을 떨어뜨려 볼래?" 같이 함께 놀이하는 참여자 역할도 구성주의 과학에서는 필요하고요. 때로는 유아들에게 적절한 질문을 하는 자, 질문이 정답을 알아내려는 질문보다는 활동을 촉진하는 질문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주의 교사의 역할의 6가지 역할을 기억해 주세요. 자, 방금과 같이 그 제시했었던 교사의 역할은 네,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시는 어떻게 하라고요? 교사가 유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발달 수준에 맞는 적절한 네, 교수 방법, 학습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관찰은 어떻게 하라고요? 유아와 유아 간이 어떠한 활동을 어떠한 사고를 촉진하는가를 관찰하고 유아와 교사 간, 그다음 놀이 방법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 촉진자, 유아가 주도적으로 활동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지, 지원, 촉진하라 그랬죠. 자,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유아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수 전략을 활용하는 촉진자 역할을 하십니다. 환경 구성자. 어떻게 보면은 이 역할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구성주의 과학에서는 유아는 환경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의미 있게 구성된 환경은 네, 교사보다 유아의 활동,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을 어떻게 세팅하는지에 따라서 유아의 활동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참여자, 유아의 의견을 존중하고 유아가 직면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방식을 함께 활동에 참여하는 것들을 통해서 함께 지식을 구성해 나가자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자. 여러분들이 이제 구성주의 과학 활동을 하실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자, 별표. 유아 스스로가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것을 강조하는 이 구성주의 교육관에서는 교사의 개입이 네, 그러니까 적극적인 개입, 교사 주도가 없어야 하며 유아의 학습 과정에서 교사의 지원이 다른 교육과보다는 좀 더 적다라고 우리가 잘못된 개념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자, 여기서 개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냐면은 교사가 시범을 보여주고 알려주고가 아닌 여기서의 개입은 질문을 해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성주의 과학교육에서의 교사는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유아가 과학적인 탐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즉각 시기적절한 질문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언제 어떻게 무엇을 질문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연구를 하셔야 되고요. 네, 이러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론 수업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적절한 질문을 같이 한번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강 들으신다고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